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두산중공업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주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시장이 일주 반 동안 거의 고가 대비 마이너스 10% 빠졌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대부분의 종목이 마이너스 한 20에서 마이너스 한 30%는 빠졌어요. 그렇게 좋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우리 주주분들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제가 일단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투자자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과거는 반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이제 하면서 이제 탄식이 나와지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럴 때까지 저점이 다가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도 힘든 시장이지만 정신줄 꽉 잡으시고 뭐 해지 매매를 하든 아니면 그에 맞게 뭐 포지션을 다르게 잡든 이렇게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볼게요. 유중 일정을 앞두고 나서 두산중공업도 이제 슬슬 18,000원 구간대로 오네요. 그렇죠? 오죠.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오는 걸 수도 있고 시장이 안 무너졌었어도 올 수 있었던 가격대였죠. 어떤 결과물로 보든 지금 상황에서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팩트가 맞고 아직까지 수급의 안정화 혹은 뭐 그런 키워드는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공매도 거래대금이 가시적으로 늘어나주고 있습니다. 사거래일 동안 공매도 비중이 26%에서 32%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차거래 해지하셨나요? 대차거래 300만 주, 620만 주, 480만 주 장난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대놓고 지금 공매도를 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를 빼겠다라는 하나의 의지 표현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메이저들은 주가를 빼겠다고 하방에 베팅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섣부르게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제가 계좌 관리하는 방식 마저도 영상으로 브리핑 다 올려드렸는데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자면 18,000원 아래에서 종가 20에서 30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종가 음봉으로 마감을 할 때만,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개파락 놔주고 양봉으로 마감하는 게 아니라 음봉으로 마감할 때만 매수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적인 측면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분할로 매집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계좌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지션 아직까지 유지라고, 저는 그 포지션에 대해서는 옛날도 그렇고 영상을 찍어드릴 때도 그렇고 주가가 반등 나와줄 때도 그렇고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 가격대까지는 절대 안 오겠다, 아니면 이렇게 호재가 왔는데 이슈 한두 개만 터져주면 상한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와 있어요. 역사적으로 옵니다. 내가 절대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가격은요, 기다리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 잡으실 때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시선으로 보시면서 포지션 잡으시길 좀 권장드리고 싶고요. 원전 관련된 이슈인데 사실 우리가 두산중공업이 올해가 좀 기대가 되는 이유가 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2020년도까지 유동성 위기를 겪었었던 두산중공업의 이제 부채 규모가 대폭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재무구조와 실적도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원을 좀 넘길 수 있을 거라는 키워드가 있었었는데 당기순이익도 7년 만에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주주분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갚은 거긴 한데, 그래도 물론 갚은 건 갚은 겁니다.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 의무화 제도가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SMR 그리고 이런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면서 신사업에 대한 탄력도 좀 받아줄 수 있는 거고요. 두산중공업 영업이익 추정치로만 봤었을 때에는 뭐 전년 대비 580% 증가한 한 1조 400억 정도로 보여지고 있고, 지난해 당기 순이익의 추정치가 6,100억이었는데 2013년 이후로 7년 만에 흑자로 전환을 한 거예요.
15년도 말 연말 기준으로 봤었을 때 10조 2천억이었었던 규모의 순차입금이 지난해 3분기 말 5조 8천억으로 대폭 줄었고, 같은 기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부채 비율도 한 200% 미만으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4분기 말 순차입금이 4조 1천억 정도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유상증자까지 마무리될 경우에는 순부채가 2조 5천억 원 정도로 감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채뿐만 아니라 부채도 줄어들고 사업 실적도 개선이 되고, 사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키워드가 이 키워드지 않습니까? 예전에 뻥튀기성으로 그냥 기대감의 프리미엄만 받아서 움직여주는 키워드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새로운 기존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신사업 포트폴리오도 개선이 되어서 기업이 가시적인 실질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탈바꿈되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뭐 천연가스, 풍력, 수소, SMR 이런 신사업에 대한 비중도 자체로 늘어나면서 탄소 중립에 대비한 이런 기업의 모습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다가 요즘 들어서 말이 안 나오고 있는데, 유럽연합의 이런 그린 텍스노미 있지 않습니까? 초안에 원자력 발전이 포함이 됐어요. 그러면서 원전 기업분들의 이런 자금 조달도 쉬워졌고, 민간 기업에서도 투자 유치가 가능하고 녹색 채권도 발행하게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로 인해서 원자력 산업에 대한 활기도 같이 불어 넣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국내 원전 정책에도 파장이 생길지 한번 봐야 되겠지만, 결국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EU 최종안에 따라서 수정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이제 SMR 관련 지분을 투자한 미국 뉴스케일 파워도 사실 올해 3월 중으로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일정 자체는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뉴스케일 파워 상장으로 인해서 조달된 자금이 대규모 SMR 프로젝트를 실시하는데 두산중공업이 이에 좀 기자재 우선 공급권을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설계, 엔지니어링, 조립, 생산까지 두산중공업이 해나갈 수 있겠죠. 그럼 유럽연합의 이런 그린 텍스노미와 K 텍스노미에선 천연가스 발전도 좀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의 이 가스터빈 사업도 그렇고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혀줄 수 있겠죠. 환경부가 이제 에카 천연가스 발전소를 35년도까지 한시적으로 K 텍스노미에 넣었어요. 그러면 녹색 금융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수소, 암모니아, 혼수 발전 전환을 좀 유도를 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두산중공업이 수소 가스터빈 사업의 영역을 좀 확장을 하기 위해서 뭐 수소 혼수 연소기하고 수소 전기 연소기도 지금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풍력 발전된 관련 발주 또한 좀 지속적으로 늘어나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여러모로 향후에 좀 수주 물량 확대와 좀 이로 인해서 뭐 매출액의 증가, 뭐 이 규모의 장기간 성장 국면, 이런 키워드가 좀 붙게 되면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충 그냥 여러분 네이버 뉴스에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이슈고요. 그냥 제 머릿속에도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냥 다 그런 건데, 그게 사실 메인 키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제가 바라보는 방향성과 분석에서는 그렇게 행복회로 돌려드리는 식이 제 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는 거고, 결국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건데, 우리가 우려를 하는 거는 유상증자 성공 이후에 더 이상 빛을 갚을 필요 없는 두산중공업의 오너진이 어떻게 주가 관리를 해줄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돼야 되는지 봐야 되겠지만 조금 지금으로서는 그냥 너무나도 앞으로 나아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계좌 관리에 더 집중하고 수급적인 포지션에 더 집중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이 정도까지만 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고요. 보시면서 도움 되셨다면 저희 허브인제TV 홈페이지 놀러와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시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시장 좋으면요, 여러분 혼자 하세요. 주식. 왜 굳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요? 혼자 내가 노력해서 혼자 성공을 해야죠. 하지만 어려운 시장에서는 혼자 하지 마세요. 왜냐면 어려운 시장에서는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종목 선정도 중요하고요, 계좌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단기 매매도 같이 병행을 해나가야지 좋은 결과물이 나와주는 거고, 실제 제가 1월달부터 22종목을 22종목 추천드려가지고 19종목 수익 청산하고 3종목 손실 마감했습니다. 단기 매매 또한 마찬가지로 회전율을 돌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시장이 어려울 때는 어느 정도 해지 매매도 해야 되는 거고, 좋은 종목은 떨어질 때 분할 매수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시장에서 안 떨어지는 종목이 어디 있어요? 네? 안 떨어지는 종목이 어디 있어요? 대신에 거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냐가 내가 생존의 방향성을 갈림길을 잡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이 정도까지만 하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